구독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사업 비용 처리, 모르면 손해, 아는 만큼 돈 버는 비법입니다. 혹시 매년 그 세금 보고하실 때 아이고, 이것도 비용 처리됐을 텐데 하고 이렇게 아쉬워한 적 없으신가요? 네, 그런 경우 많죠. 남들은 다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는데 나만 놓치고 있다면 진짜 속상하잖아요. 오늘 저희가 그 숨겨진 절세 포인트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. 잘 들어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업비용 공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그 지출이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ordinary and necessary인 것이냐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또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적절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거죠. 일상적이고 필수적이다. 네. 근데 또 모든 지출이 뭐 바로 그 해에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가 장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 있잖아요. 이런 건 이제 그 가치가 여러 해에 걸쳐서 소모된다고 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을 나눠서 공제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사실 뭐 요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재택근무 비용일 텐데요. 집에서 쓰는 뭐 전기세나 인터넷 요금 같은 거 이거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? 네. 가능은 한데요. 이게 중요한 조건이 좀 붙습니다. 집의 특정 공간을요. 사업 목적으로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exclusively and regularly 사용해야 해요.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. 네,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랑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. 그리고 또 그 공간이 주된 사업장, principal place of business여야 하고요. 뭐 다른 고정된 사무실 없이 집에서 중요한 행정 업무나 관리 업무를 주로 처리한다면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와, 생각보다 기준이 정말 명확하네요. 그냥 집에서 일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군요. 그럼 그 실제 사용한 비용을 뭐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나요? 전기세 고지서 보고 면적 비율로 나누고.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 실제 비용,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든지 보험료, 공과금 같은 걸 사업용 공간 비율만큼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번거로울 수 있죠. 그래서 간소화된 방법, 옵셔널 세이프 허버 메터드도 있습니다. 사업용 공간 평방피트당 $5, 최대 300평방피트까지 해서 연 $1,500 한도로 그냥 간편하게 공제받는 방식이에요. 간편법. 네, 복잡한 기록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근데 그 간편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네요. 만약에 실제 비용이 $1,500보다 훨씬 크다면 좀 복잡하더라도 실제 비용으로 따져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본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봐야죠. 자, 그럼 이제 집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사업상 차량 운행도 정말 필수인데 이 차량 유지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? 특히 2022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이 좀 특별했다고 들었어요. 네. 2022년에는 그 유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중간에 공제율이 조정됐었어요. 상반기,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업 목적 주행 마일당 58.5센트였고요.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마일당 62.5센트가 적용됐죠. 중간에 올랐군요. 네. 그래서 이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을 사용하면 그 실제 기름값이나 수리비 영수증을 일일이 다 챙길 필요 없이 주행 기록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확실히 편리합니다. 확실히 편리하겠네요. 그런데 그 표준 마일리지를 선택하면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요?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뭐 할부금 같은 거 이런 건 따로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에는 이미 감가상각비, 유지보수비, 유류비,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. 따라서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그 해당 항목들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 차량 유지비가 아주 많이 들거나 감가상각비가 좀 큰 경우라면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거래처 미팅이나 뭐 직원들 회식 같은 식비 지출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. 이것도 2022년에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면서요. 100% 공제가 가능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네, 그게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. 딱 2021년하고 2022년 2년 동안만요. 레스토랑에서 제공된 음식하고 음료 비용에 한해서 100% 공제가 가능했었죠. 이게 이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. 아하, 그랬군요. 네.
평소에는 사업 관련 식비가 50%만 공제되는 거랑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규정이 2022년 말로 종료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다시 50% 공제 원칙으로 돌아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아쉽지만 이제는 50%라는 거 명심해야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요. 자영업자분들 건강보험료 이것도 공제가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자영업자는 본인, 배우자, 그리고 부양가족, 그러니까 만 27세 미만 자녀 포함해서요. 소득 조건 같은 거 충족하면요. 이들을 위해 지불한 건강보험료하고 치과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적격 장기 요양보험료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고요. 오, 이것도 되네요. 네.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공제액이 사업 순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즉, 사업에서 이익이 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아, 이것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된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와,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짚어주셨는데요. 사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룬 항목들 외에도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은 정말 많습니다. 여러분의 그 사업 활동과 지출 내역 속에요. 어쩌면 잠자고 있는 공제 항목들이 수보 있을지도 몰라요. 중요한 건 역시 기록하고 증빙이에요. 영수증, 카드 내역,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. 이게 바로 절세의 기본이죠.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난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. 혹시 이 비용도 공제될까 싶은 그런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irs.gov 같은 공식 자료를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일상적이고 필수적으로 지출했지만 혹시 놓치고 있는 비용은 없을까요?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혹시 작년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썼던 소소한 복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들었던 온라인 강의 수강료 같은 거 이거 그냥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진 않으셨어요? 그런 것들도 다 사업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출 기록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.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